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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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21번에 1번으로 네. (21번에) 1번이랑 22번에 2번. 오늘 진짜 없다고? 많아요. 아, 많다고? 이걸로 1교시가 많아요. 열심히 잘 들으세요. 15-3번부터 봅시다. 원래 오늘 4번에 1번도요. 24번에 1번. 야, 마지막은 1, 2, 3, 1, 2, 3이구나. 원래 오늘 좀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그 예정을 금요일로 바꿀게요. 선생님이 살짝 금요일날 무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가 살짝 못 부었지. 그래서 병원 가서 찢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째야 될 것 같아. 그럼 아프겠지. 그래도 수업은 하긴 할 건데. 그래서 그날 좀 테스트 보면서 좀 한 시간 정도는 쉬게 하려고. 저번 주부터 좀 부었다가 좀 더 이상 있잖아.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병원을 가서 째야 될 것 같아. 아, 아프겠지? 나 병원 가기 싫은데. 일도 싫지만 다 싫어. 나이 들어도.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래서 예정을 금요일로 바꿀게요. 오늘은 수업을 열심히 합시다. 보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요. 그럼 당연히 근각에서 관계를 좀 써봐. 이럴 때 나올 때는. 알파, 베타 나오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사실. 알겠지? 그럼 알파, 베타를 써봅시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알겠지? 혹시 금요일날 갑자기 학원에서 내가 문자를 보낼 수도 있어. 수업을 못할 수 있든 병원 가봐야 알겠지, 맞지? 나도 느낌상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럴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좀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뭐야, 정신 차려. 병원 나갔다 왔는데. 확인해 봅시다. 1번 맞는지. 알파 더하기 베타 맞죠? 2번 알파하고 베타 맞죠? 3번 얘가 두근의 차지. 외우라고 그랬지. 외우면 편해 진짜. 뭐야? 공식으로 루트 인생이 갈려요. 그러면 누구든 이렇게. 근데 이걸 안 외우면 더 갈리지. 시작을 못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좀 외울 수 있게 않을까? a분의 루트 t. 근해 공식을 쓴 다음에 둘이 빼면 돼.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봐봐. 근해 공식이 2a분의 한 번만 하자. 다시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t. b제곱 마이너스 그냥 뒤로 쓸게 편안하게.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t. 이거 두 개 빼라는 얘기지 그냥. 네. 빼봐. 2a분의 1루트 D. 그래서 약분하니까 이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두근의 합은 얘랑 더하는 거지. 더해봐. 더하면 어떻게 돼? 2a분의 뭐가 돼? 2a분의 2b. 마이너스 2b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 외웠잖아. 그렇게 외우는 거야. 이걸 쓸게요. a가 몇인데? 이건 짝수 공식 안 돼요. 무조건 b제곱 마이너스 4를 실어야 돼. 8의 제곱 4, 4, 16. 64에서 16 빼면 48인가? 맞아요? 48은 몇 루트면? 16 곱하기 3이지? 네. 맞아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근데 절대값은요? 그래서 두근의 차라 그래. 누가 큰지 모를 때. 2하고 3이 있어. 두근의 차. 마이너스 1. 두근의 차는 큰 거 작은 거 빼는 거예요, 무조건. 1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알파로 놓고 이걸 베타로 놓고 치자. 그럼 빼면 사실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래서 절대가 붙여버려. 그럼 다 양수로 바뀌어. 그래서 이게 두근의 차가 되는 거야.
절대값 붙이면. 이해가지? 절대값 붙이면 누가 큰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이게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이야. 4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 곱셈공식 변형 써야죠? 이거 외우셨죠? 곱셈공식 변형? 집어넣는다? 2의 제곱 4 빼기 2분의 1 2분의 7이죠? 맞네? 답이 5번이네? 왜 5번 되는지 확인할까? 통분하면 되죠. 됐나요? 통분. 분모는 펼쳐야 돼.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입니다. 괜찮니? 이제 집어넣는다? 이 값들. 두근의 합은 2예요. 두근의 곱은 4분의 1이에요. 2예요. 2예요. 됐나요? 네. 통분의 4분의 몇이야? 3이니까 13. 너 번분수 계산할 줄 알아? 이렇게? 알죠? 13분의 16. 그래서 틀렸습니다. 13분의 1로 나왔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푸시면 돼요. 16-1번을 봅시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10은 0입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대요. 이것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설마 근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할 생각은 안 하겠지. 잘 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제곱하고 1차가 섞여 있지. 맞지? 네. 무조건 차수 줄이는 거야. 차수 줄이기. 까먹지 마세요. 차수 줄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은 문자든 숫자든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럼 대입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0은 이게 차수 줄이는 방법이야. 별거 아니야. 2차식 만든 다음에 그냥 이항에서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별거 없지? 집어넣는다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5알파 빼기 10 더하기 5베타입니다. 이 두 개를 5로 묶으면 됐죠? 그럼 뭐만 알면 돼? 두근의 합만 알면 돼. 두근의 합은 5예요. 5 집어넣으면 25 빼기 10이네요. 답은 15.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차수 줄이기라는 방법입니다. 차수 줄이기. 얘도 1차, 2차 섞여 있지? 그럼 차수 줄여야 돼요. 차수 줄인다?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 제곱은 뭐다? 5알파 빼기 2입니다.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 베타 제곱은 5베타 빼기 2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집어넣으세요. 알겠지? 차수만 줄이면 돼. 차수만 줄인다. 5알파 빼기 4알파 플러스 2 베타 5베타 빼기 4베타 플러스 2 알파 사라지고 알파분의 베타가 됩니다. 사라지고 베타분의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통분이야. 통분하면 베타 제곱에 알파 제곱이 됩니다. 됐죠? 이제 곱셈공식 변형.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두근의 합은 5, 두근의 곱은 2야. 집어넣으면 돼요.
25 빼기 4, 21입니다. 얘가 21이고, 입니다. 끝. 차수만 줄이면 돼. 차수 줄이기. 차수 줄이기. 괜찮죠? 차수 줄이기. (16-3번)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입니다.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베타 제곱 더하기 1. 얘도 차수를 줄이면 돼요. 차수 줄이기. 보자.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1은 0입니다.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1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1은 0입니다. 베타 제곱은 4베타 빼기 1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차수를 줄입니다. 무조건. 줄이면 4알파 빼기 1 더하기 1, 4베타 빼기 1 더하기 1. 결국 루트 4알파 나오고요. 루트 4베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4는 나가고 이 4도 나가고 결국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괜찮냐? 여기까지. 핵심 이거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직접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다 제곱으로 구하는 거야.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하자. 알파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 베타. 여기서 가장 실수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근데 얘는 둘 다 양수니까 상관이 없었긴 한데 봐봐. 확인한 방법. 두근의 합이 4죠. 두근의 곱이 1이죠. 생각해봐.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면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니까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썼어도 맞아요, 사실. 근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1. 그래서 6입니다. 뭐가? 얘가. 제곱해서 6 됐지? 그러면 당연히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몇일 것 같아? 제곱해서 6 됐으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을 써야 되지, 맞지? 그런데 양수만 돼, 이때는. 왜? 루트 앞에 뭐 있어, 부호가? 루트 앞에 부호는 플러스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항상 양수만 돼. 오케이? 답입니다. 가 아니라 답은 얘죠. 두 배 한 게 답입니다. 물어본 게 그거니까. 됐죠? 17-로 갑시다. x제곱에 k 더하기 1x에 k-1은 0입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5입니다. 만족시키는 상수 K값을 모두 구하라.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두근의 차. 또 쓰면 돼. 두근의 차 써봐. A분의 루트 B 됐어. 얘를 제곱하래. 됐나요?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죠. k제곱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플러스 4. 그게 5입니다. 괜찮죠? k제곱 마이너스 2k 사라지네. 그래서 k 빼기
0과 2 나옵니다. 끝. 선생님 외우라는 이유가 너무 자주 나와. 자주 물어봐. 알겠지? 17-3번.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을 구하라. 무슨 값아? 정수 K의 값. 된다.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 문자가 두 개니까 문자를 하나로 줄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뭐 하고 싶어요, 둘을? 묶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래도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 당연히 바꿔 쓰겠지, 이걸로. 2K 더하기 1 4K 더하기 1 4K 더하기 1 그래서 2차 방식 붙이면 돼요. 8K 제곱 2K 4K 6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8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2로 약분하겠죠? 인수분 하겠죠? K는 정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18-) 1번으로 갑시다.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요. 이 식의 두근은 상수 A, B 이렇게 나왔을 때 A, B 값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보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B입니다.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게 두근이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B 이거입니다. 괜찮나요? 두근의 곱이 이겁니다. 됐어. 식이 몇 개야? 4개지? 문자 몇 개야? 4개지? 그럼 풀면 돼요. 어떻게 풉니까? 얘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위의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 마이너스 2 플러스 2입니다. 맞아? 뭐 이렇게 사라지네? A 넘어가니까 빼기 B는 0. 첫 번째 식 나옵니다. 이 식은요, 전개합시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B예요. 얘는 마이너스 A예요. 넘기면요, 이게 넘어가니까 2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 남은 거 얘랑 얘랑 이제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A 빼기 B는 0 써서 이제 빼면 되죠? A 1, B도 1이네요. 둘이 곱하래요? 답은 1입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 설정한 거야,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을 설정합니다. 18-2번이 조금 더 많이 복잡합니다. 분수니까 복잡해. 두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야 알파분의 1 알파와 베타 빼기 1분의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게 얘래요. 이때 A 값과 B 값을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A 더하기 B 값입니다. 이거 좀 구해볼래? 보세요. 우리가 근을 세울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인정? 그런데 이걸 전개하면 이거지. 인정? 즉, 이 방법으로도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 두 근을 모르더라도 합만 알아도 돼. 합. 두 근의 곱만 알아도 돼. 즉, 이 식의 두 근을 직접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복잡하니까. 그래서 내가 구할 두 근의 합을 찾는 거야. 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두 근의 합은 뭐야? 이게 내가 구할 식의 두 근의 합이지. 이 문제 풀 때는 반드시 한국말을 쓰세요. 이렇게 한국말. 그래야지 자기가 뭘 풀고 있는지 알게 돼. 이거 계산해서 구하시면 되고, 두 번째, 내가 구할 식의 두 근의 곱도 표현하세요. 이게 내가 구할 식의 두 근의 곱입니다. 인정? 이 두 값만 알아내면 식은 끝나요. 괜찮나? 그럼 얘를 통분해야지. 좀 복잡해. 통분했습니다. 밑에 전개해야 됩니다. 알파, 베타. 분배 법칙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묶어줄게. 식정리.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결국 2알파, 베타가 두 번 나오고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이렇게 식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두 근의 합이 필요합니다. 두 근의 합은 3분의 1입니다. 두 근의 곱도 필요합니다. 두 근의 곱은 2입니다. A분의 C니까. 저걸 구한 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2 빼기 3분의 1 더하기 1. 2 곱하기 2 빼기 3분의 1입니다. 계산합시다. 3 빼기 3분의 1은 3분의 8이죠. 4 빼기 3분의 1은 3분의 11이죠. 됐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 결과는 8분의 11입니다. 이제 두 근의 곱을 구할 거예요. 두 근의 곱을 곱하는 거니까. 또 계산하면 바보야. 이거 계산해놨어, 위에. 맞지? 이게 이거잖아, 맞죠?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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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 3분의 8이네요. 입니다. 번분수 계산. 이렇게.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이제 식 세우면 돼. 식. 내가 구할 식은 이렇게 되죠. 합은 반대. 합에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곱은 그대로. 이게 답인데 다른 게 있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얘는 8이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8을 다 곱해야 돼. 주의하시면 이것만 주의하면 돼. 분배 법칙 합니다. 8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입니다. 이제 개수 비교하면 a는 마이너스 11이고요. b는 6입니다. 둘이 더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 얘는. 그래서 계산도 중요해. 이 정도 연산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안 틀리도록 한 번에. 18-3번. 근각에서 이 식의 두구는 얘고요. 이 식의 두구는 얘래요. 근각에서 관계만 사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식으로 두근의 합을 구합시다. 2a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식으로 이제 두근 이게 두근의 합이야. 그게 마 3이에요. 이게 두근의 곱이야. 이해 갑니까? 이게 두근입니까?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b입니다. 식 4개, 문자 4개. 푸시하면 돼요. 어떻게든. 얘를 잘 봤더니 알파 3개, 베타 3개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의 전체 세제곱이야.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알아내시고 이 두 개는 묶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알파 베타를 묶고 알파 더하기 베타만 남아요. 알파 그 베타가 이거 2a이고 잘못 썼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a네. 그래서 2a는 3입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3입니다. a값, b값 둘이 곱하래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의 활용입니다. 활용. 18-2번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잡해. 그래도 학교에 나와요. 이렇게. 19-2번으로 갑시다. 두근이 연속하는 정수래요. 그럼 어떻게 설정해? 두근을? 알파 플러스 1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근각에서 관계로 풀어도 돼요. 답 나와요. 보통 그렇게 잘 풀어? 잘 봐봐. 빼면 몇인데? 두근의 차가 1이네? 얘는 두근의 차가 1일로 풀어도 됩니다. 괜찮니? 공식? 됐어요. 양변 제곱. 넘깁니다. (2와 12로) 되네. a는 2 그리고 12 끝. 알겠나요? 실제로는
대입해서 확인해 봐야 돼. 정수가 되는지. 왜 정수를 했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내는 여기서 모두 구라 했으니까 그냥 한 건데 알겠지? 실제로는 이 값을 넣었을 때 정수가 되는지 확인해야 돼. 알겠지? 왜? 차가 1이니까 반드시 얘가 정수일 필요는 없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지? 이게 정수란 말이 나왔을 때는 나온 결과를 대입 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두근의 차로 풀어도 돼요. 세상 편하지. 두근의 차.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그럼 알파, 2알파. 얘는 이것밖에 없어요. 알파, 2알파. 알파, 2알파. 자연수가 K래요. 자연수 K 값. 그러면 두 근을 설정했으니까 두 근의 합. 근과 개수의 관계로 간다는 얘기야. 3알파. 그게 얘예요.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2알파. 그게 2예요. 맞나요? 여기서 알파 값을 찾으시면 돼요. 2알파 제곱이 2니까 알파 제곱은 1이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알파가 1이 되면 여기다 1 넣자. 3은 K는 자연수가 안 되네? 맞죠?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은 여기다 넣은 거야. K는 자연수죠?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네, 다녀오세요. 20-1번으로 갑시다. 반했네, 반. 반반반반 빰빰빰 실수 MN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네. 한 근이 이게 뭔 말일까?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이야?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야. 무슨 근? 개수가 실수. 개수가 실수니까 무슨 근? 무슨 근? 혈액은. 그렇지, 켤레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을 알려준 거야. 실제로 한 근을 알려준 게 아니라. 맞아, 맞아. 이것만 알면 돼. 아, 켤레근을 갖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풀어? 그 다음에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풉니다. 두 근의 합. 더하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게 마이너스 m이고요. 그래서 m은 입니다. 두 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합차죠. 합차. 곱해봐. 곱하면 1 더하기 4. 그게 n이에요. n은 5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아? 이제 문제 보자. 두수 n분의 1과 n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그러니까 m 알아봤으니까 실제로 2분의 1과 5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식을 구하세요. 식이 이 식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 다시 쓰자. 근과 개수 관계.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은 그게 마이너스 a네요. 그래서 a는 통분하면 10분의 5, 2, 7. 됐어? 두 근의 곱. 둘이 곱하면 10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게 b입니다. a값, b값. 켤레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이 더하면
10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괜찮니? 혈내근에 관한 내용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시면 돼요. x제곱에 4x 빼기 2는 0. 두 근을 알파, 베타.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이게 두 근이래. 보자. 두 근의 합은 마4, 두 근의 곱은 마2. 이 노란색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말해보세요.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양수는 음수야. 누가 양수, 누가 음수야? 알파야, 베타야? 아직 몰라요. 그럼 내가 결정해도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문자인데. 문자니까 그냥 하나를 알파. 그러니까 알파를 양수로 결정하고 베타를 음수로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가 뭐 베타라고 하면 되지 뭐 나중에 문자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설정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반대로 풀어도 똑같아요, 결국. 문자잖아, 문자. 아, 모르는 건데, 뭐 내 맘대로 하나가 음수, 하나 양수 결정해 주자지. 맞지? 왠지 안 될 것 같지? 돼. 싫어?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음수야. 둘 다 부호는 반대야. 확실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를 음수로 잡고 얘를 양수로 잡아도 똑같아, 결과는.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 절대값을 풀 수 있어요.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알파야. 인정? 양수니까. 얘는 음수지. 됐어? 두 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구하는 겁니다. 두 근의 합. 알파 빼기 베타예요. 이게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야. 맞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 됐나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노란색이고. 얘는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차죠?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해요? A분의 루트 D. 정말 루트 D 많이 나온다니까. 은근히 많이 나오지? 루트 16 더하기 루트 8. 루트 16 더하기 8은 24인가? 24는 2루트 6인가? 얘는요. 나왔네요. 2예요. 따라서 내가 구할 답은 제곱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합은 반대, 곱은 그대로. 끝.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파, 베타가 설정해서 부호 판단을 하셔서 풀으시면 돼요. 그러면 상당히 부드럽게 잘 풀립니다. 이렇게 풀면. 21-1번으로 갑시다. 혈렉은 나왔네 또. 한 근이 2 빼기 루트 3i. 실수라는 조건 나왔네? 왜 나왔을까? 이 개수가 실수인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무슨 근? 혈내근. 2 더하기 루트 3i입니다. 됐죠? 근 두 개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 더하면 4예요. 그게 마이너스 A. A는 마이너스 4. 아시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곱해. 곱하기. 빨리. 7.
그게 B입니다. 이제 문제 풉시다. 문제가 이거예요. 이것의 두근의 차의 제곱. 두근을 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 구하라는 얘기네. 두근의 차를 제곱을 구하세요. 그럼 주어진 식이 A값 알았으니까 B값 알았으니까 7x-3입니다. 맞죠? 두근의 차. 또 나왔네? 또 구합시다. A분의 루트 T. 됐어. 더하면 몇이야? 60. 차의 제곱. 얘를 제곱. 됐어? 답은 65입니다. 알겠어요? 두근의 차? 외울만하지? 정말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두근의 차를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외우면 빨라요. 빠르니까 외우세요. 21-2번 가자. 켤레근에 관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켤레근에 관한 내용. 한 근이 1 플러스 3i야. 그럼 나머지 근은 1 마이너스 3i겠죠. 괜찮죠? 켤레근. 켤레근 써있어. 실수 AB라고. 됐죠? 똑같아요. 두근의 합 2예요. 그게 A네요. 두근의 곱 10이에요. 맞죠? 1 더하기 9니까. B예요. A값 B값 나왔네요. 이제 최종적인 물어보는 거 봅시다. 이 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래요. 대입합시다. B 대신에 10 넣으니까 11x. 이 식의 두근의 합은 11이래. 그게 m이래. 이 식의 두근의 곱은 이게 n이래. n 곱하기 n이니까 답은 20입니다. 알겠어요? 근과 계세 관계 쓰는 방법. 그리고 켤레근에 관한 내용 알겠니? 켤레근. (22-2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세요. 인수분해하래.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지, 맞지? 그럴 땐 어떻게? 근의 공식 써서 그냥 근을 구해버려. 근을 구하면 돼요. 짝수 공식 A분의 얼마 루트 4-6입니다. 됐지? 근을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i라는 근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근이 나온 거야. 맞아, 맞아. 근을 알면 이렇게 쓰죠. 두 개 이상을 대입할 때는 가로를 해서 대입하세요. 이게 내가 구한 답입니다. 인수분해 끝. 그런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를 이렇게 바꿔 쓰겠죠. 뭐만 할 줄 알면 돼? 근의 공식 써서 근만 구할 줄 알면 돼. 그 근을 구할 때 근을 구한 다음에 빼기하고 가로해서 대입하면 돼. 오케이? 우리가 인수정리할 때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근을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 구하면 됩니다. 22-3번. 잠깐만. 물 좀 먹자.
얘를 또 인수분해하래. 10년이 넘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래요. 최종적인 물어보는 건 A, B, C고요. 근해 공식 구하서 짝수 공식. 됐나요? 쓴다. 빼기 하고 가로하고 1 더하기 루트. 빼기 하고 가로하고 1 빼기 2하에. 반드시 가로하세요. 빼길 때는. 그런 다음에 마일 마 2하에. 마일 더하기 2하에. 개수 비교. A가 마이너스 이겠네요. B가 마이너스, C가 2입니다. 얘랑 바꿔도 상관없어요. 결국 곱하는 거니까. 답은 4입니다. 알겠나? 뭐만 할 줄 알면 돼? 인수분해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만 구할 줄 알면 돼요. 23-1번. 딱 다 풀면 쉬면 되겠네. 보자. 여기서 좀 어렵다. 맨날 뭘 잘못 봐. 한마디로 근해 공식을 제대로 안 외우면 이런 꼴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잘못 기억해? 근해 공식을. 오케이. 이렇게 풀었더니 뭘 얻었대? 두근이 마이너스 6과 1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죠? 이걸로 풀었다는 얘기지. 이걸로 풀어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비교한다. 2의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ac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인정. 2의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ac가 1이라는 얘기죠. 인정. 이 두 가지는 알겠지? 맞죠? 그거 가지고 니들이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하면 돼요. 둘이 더하고 둘이 빼면 돼. 둘이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알파, 이게 벨타야. 두근의 합은 더해봐. 유도만 할 줄 알면 돼. 더해. 2a 분의 더해. 됐어. 그러면 정리할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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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차야 합차. 별거 아니야. 곱해. 루트 사라지죠? 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됐나요? 약분하면 원래는 4ac였지 맞지? 그래서 약분돼서 ac가 나오는데 이번은 4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결과가 마 6입니다. 두근의 곱이니까. 됐어. 문자 몇 개야 지금? 3개. 식은 몇 개 구했어 내가? 2개. 2개밖에 안 구했잖아 지금. 그러면 못 풀어. 그러면 어떻게 푼다 그랬지? 여기서부터 이제는 선택의 갈림길이 간다. 실컷 식을 세웠는데 여기서 멈춘다니까? 어떻게 푼다? 힌트. 문자가 3개야. 난 식을 2개 구했어. 풀 수는 없어.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 문자 3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같지 않니? 내 입모양 안 보이지? 마스크 때문에.
한 문자로 정리한다야. 정말이야. 이건 풀이 방법 알고 있어야 돼. 실컷 다씩 세워놓고 뭐 풀지 말고. 한 문자로 정리야. 알겠니? 정리한다. 둘 다 동시에 있는 문자가 A지. 그러니까 얘는 먼저 쓰면 A분의 B가 5란 얘기야. 괜찮니? 마이너스 사라지고 2 약분하니까. 그래서 B는 5A야. B를 5A로 바꿀 수 있어요. 얘도 또 쓰면 C는 마이너스 24A로 바꿀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 주어진 이 식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약분할 수 있어요.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A가 0이 아니라는 줄 알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깔끔한 2차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3과 마이너스 8이라는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 문자로 정리한다. 까먹지 마세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풀 때 실컷 식을 세웠는데 내가 식을 2개 세웠는데 모르는 문자가 3개야. 그럼 다 한 문자로 정리해서 풀라는 얘기야. 그건. 그 상황에서 풀지 말고. 아니면 때려 맞히는 거야. 때려 맞히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숫자 대입해서 찾아. 자연스러운 조건이 나오던 거 뭐가 나올 테니까 그때는. 알겠지? 태연이라는 학생은 C라는 문자를 잘못 보고 마이너스 1과 6이라는 답이 나왔고, 혜영이라는 학생은 B를 잘못 보고 3 더하기 루트 3과 3 빼기 루트 3이라는 근을 구했어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잘못 본 애들은 버려. 봐봐. 태훈 입장에서는 이 2개는 제대로 본 거 아니야? 이 2개가 해당되는 게 두근의 합이야.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맞는다는 얘기야. 아, 두근의 합은 제대로 본 거구나.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근의 합이니까 5. 이건 맞는 거라고. 얘는 A와 C는 제대로 본 거야. B를 잘못 봤다 했지 이 숫자는 제대로 본 거라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두근의 곱은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둘이 곱해. 9 빼기 3이니까 6. 똑같죠? 식 2개, 문자 3개. 한 문자로 정리합니다. B는 마이너스 5A, C는 6A. 주어진 식에 대입합니다. 여기다. 또 A로 약분합니다. 인수분해합니다. 따라서 그는 2 또는 3이라는 근이 나옵니다. 풀이하면 똑같지? 똑같아 달라. 똑같아. 얘는 근의 공식을 또 잘못 봤대? 이걸 잘못 봐서 이렇게 풀었대. 옆에처럼 해도 돼요. 그런데 대놓고 근이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대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걸 했더니 이게 이 식을 풀었을 때 이게 나왔다는 얘기야. px. 이걸 풀었더니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더니 이게 나왔다는 얘기야. 맞아, 맞아. 그럼 그대로 써. 그게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글이 나왔을 때는 그냥 갖다 쓰면 더 편해. 2, 1. 인정? 마이너스 P 인정? P제곱 인정? 이대로 쓰라고. 여기도 맞지? Q 인정? 그 결과가 얘래. 알겠니? 이제 개수 비교하세요. 같지? 나머지 거 다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P가 2가 돼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빼기 Q가 I야.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Q는 5입니다. 그래서 P값, Q값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이 집어넣으면 X제곱에 2X 원래 이걸로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푼다. A분의 루트 1 빼기 5.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답입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잘못 봤을 때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24-1번. 보세요. 이 식의 두근을 곱을 구하래요. 이 식의 두근을 설정합시다. 두근을 어떻게 설정해? 모르니까 T1, T2라고 설정할게요. 오케이? 봐봐. 이 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로 설정한 거야. 그는 뭐 할 수 있어? 대입. 대입한다 여기다. F 알파는 0. F 베타도 0입니다. 인정하세요? 대입한다. 4t1 0 4t2 0 인정합니까? 같지? 같지? 같아야지. 그래서 4t1은 알파예요. 그래서 t1은 4분의 알파. 똑같은 방법으로 4t2는 베타예요. 그래서 t2는 4분의 베타. 결국 알려준 식 알파 곱하기 베타가 16이니까 내가 원하는 t1 곱하기 t2 이게 내가 구할 식의 두근의 곱이야. 그건 4분의 알파 4분의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6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16이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입니다. 대입만 하면 돼. 대입. 이 식의 두근을 설정, 다르게. 근데 얘가 얘일 거 아니야. F 같지? 0 같지? 그럼 얘가 A지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돼요. (24-2번) 24-2번 좀 어렵다? 좀 어려워. 어려워. 3알파 빼기 2 F 어떻게 생겨먹은 식은 얘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이 식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는지 몰라. 이렇게 바뀌었을겠지 맞지? 4x나 뭐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었어. 이 식의 두근이 얘래요. 인정? 이게 T1이 3알파 빼기 2고 T2가 3알파 빼기 2란 얘기야. 괜찮아?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럼 대체 얘가 뭘까요? 그 얘기야.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봐봐. 얘는 거꾸로 가는 거야. 좀 어렵다. 찾아가는 거. 얘가 가지고 식을 만들게요. 인정. 여기까지. 인정. 20. 뭔진 모르겠지만 이 식도 해를 봐. 해가 얘야. 해야 맞지? 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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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정리 좀 합니다. 얘 먼저 쓸게. 더하기. 빠라빠빠빠빠빠. 좀 어렵다. 나는 이 최종적인 식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봐.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의 부분이, 여기 부분이 그냥 알파면 좋겠어. 베타면. 근데 다르지? 이 3을 없애고 싶어. 3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얘들아? 좀 어렵다? 3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주면 돼, 안 돼, 함부로?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 얘 없애봐, 3. 3분의 1. 이게 3을 밖으로 꺼내버리면 되지? 꺼낸다? 꺼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x 더하기 2가 되겠지. 이해가니? 그냥 분배어치는 똑같아질 거 아니야.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얘도 똑같이 방법으로 3을 꺼낼게. 3분의 x 더하기. 됐어요. 9 3분의 x 더하기 빼기 알파 3분의 x 더하기 다 했어 이제. 이게 이 식이야. 이 식 만들었지? 잘 봐라. 이 식의 x자리에 뭐 넣은 거야? 얘 넣은 거지. 맞아? x자리에 뭐 넣은 거야? 얘 넣은 거지. 그럼 얘가 3분의 x 더하기 2가 됩니다. x자리에 3분의 x 더하기 2 넣은 거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식으로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 부분을 알파가 나오도록 10변형 시키라는 거거든. 쉽지 않지? 이거 찾아가는 거. 식으로 찾기가 이렇게 찾는 거야. 식으로는. 이건 좀 어렵다? 아, 식을 이렇게 찾는, 이건 중요한 건 24-1번 유형을 정확히 알아야 돼. 얘는 거의 잘 안 나와. 근데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오케이? 실제로는 24-1번 같은 게 훨씬 잘 나옵니다. 3번하고. 식을 찾아가는 거야. 식을 찾아가자. 찾아가기가 쉽지 않지? 이 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래. 봐라, 이 식의 두근의 곱. 두근을 T1과 T2로 놓읍시다. 맞아, 맞아. 똑같아. 그러면 F2T1 빼기 1입니다. F2T2 빼기 1입니다. 인정? 그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F알파가 0이고 F베타도 0입니다. 인정? 얘랑 같아져야 되고 얘랑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T1 빼기 1이 알파고요. 이 T2 빼기 1도 베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F0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T1은 알파 더하기 1을 2로 나눈 결과고요. T2도 베타 더하기 1을 2로 나눈 겁니다.
주어진 물음은 T1 곱하기 T2입니다. 그걸 알파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 법칙에서 식정리합니다. 대입해요. 두근의 합은 곱은 4, 3, 1. 최종적인 답은 입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24번, 24-2번은 좀 잘 안 나오고 식정리하는 거니까 우리 실제로는 24-1, 24-3번 같은 유형을 완벽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개 남았다. 세 개까지 하고 마저 하고 싶시다. 오늘은 2차 함수를 나갈게요.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거.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위에 써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면 못 풉니다. 첫 번째, 판별식 D가 0 이상입니다. 실근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두근의 합도 양수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두근의 곱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답을 쓰는 거야. 위에 거 그대로 하시는 거야. 판별식 먼저 갑시다. 첫 번째, 4분의 D AC 첫 번째 조건 나왔네요. 두 번째 조건, 두근의 합 이거 씁니다. 이게 두근의 합이죠. 마이너스 곱한다. 그리고 넘긴다. 세 번째 조건, 두근의 곱. 얘는 당연히 성립해.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맞아 안 맞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 걸 답을 쓸 땐 수직선 그리시면 돼요. 0 이하 2분의 1보다 작다. 두 번 빗금치가 답이니까 답은 0 이하가 됩니다. 정수 K의 최대값은 0이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세 가지 조건 외우세요. 두근이 부호가 서로 반대다. 부호가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 이것은 이 두 가지 쓸 필요 없다 그랬어.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로 끝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 밑에. 이 말 때문에 추가를 해야 돼. 양수인 근을 양수근이라고 그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작아.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첫 번째 조건은 두근의 곱이 음수로 풀면 끝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봐봐.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숫자로 얘기하면 얘 만약에 4야. 얘는 몇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니 미안. 이런 거야. 이런 거. 마이너스 6. 맞아 안 맞아? 합을 알 수 있어. 이건 두근의 합을 알려준 겁니다. 야, 두근의 합이 음수야. 원래는 서로 다른 부호면 우리가 두근의 합을 모르는 상태거든. 그래서 안 썼거든. 근데 합을 알려주고 싶을 때 이 빨간색 같은 조건을 주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풉니다. 두근의 곱. 얘가 음수니까 m은 4보다 작습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m 더하기죠. m 더하기가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1을 더 곱해버린 거야. m은 마 2보다 큽니다.
따라서 수직선 그리시면 4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두 번 비급진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수 m의 최대값은 3이네요. 3. 답은 3이야. 마지막 25-3번으로 갑시다. x제곱에 n-1x n 빼기 2는 0입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기억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서로 다르면 부호가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이거잖아. 이거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란 얘기지, 맞지? 이게 a분의 c.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n-가 음수. 맞네요. 부호가 서로 반대라 했으니까. 니은 뭐라 써 있어? 서로 같으면 서로 같으면 뭐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란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이게 n-이잖아. 맞아요? 디귿.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같으면 m은 2니? m이 2면 두근이 같은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야. 맞아 말. m에다 2 넣어봐. 의자 2 넣으면 맞죠? 2 넣었어. 2. 어라? 안 같은데?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괜찮나요? 쉬었다가 이제 수학, 수상 진도 좀 더 나갈게요. 편히 쉬세요.